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뉴스바다가 주목하고 있는 뜨거운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테이블. 오늘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78주년 광복절에 두 분 모시게 됐고요. 이런 국경일이 되면은 대통령의 경축사에 또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떤 대통령보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원 기자가 오늘은 또 뭐라고 발언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한미 협력을 우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분단의 현실에서 강력한 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특히 한미 세 나라 간 강력한 협력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발언을 조금 빌리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또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 담대한 구상,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윤 대통령이 특히 국정 현안을 총망라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건설 카르텔 혁파, 또 킬러 규제 제거, 인재 양성이나 교권 회복 등 최근의 이슈들을 차근차근 짚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자유였는데 총 27번이 나왔고요. 이어서 이 평화 번영 그리고 안보가 11번 그리고 대한민국이 10번 국민이 9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과거사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고 특히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3차례 등장했고 한일이라는 단어도 한 번 언급에 그쳤습니다. 예,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자유였다고 하니까 예, 이번에도 뭐 자유 나온 거 이해하고요. 그리고 했던 발언들도 들으면서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이 기념사, 경축사다 보니까 뭔가 북한보다는 일본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역시나 또 카르텔 네.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또 한번 등장을 했군요. 한미동맹 그리고 또 한일 관계, 유엔 군사령부의 가치에 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경축사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과의 발언을 비교했을 때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19 혁명 기념식에서도 사기꾼, 가짜뉴스 그리고 선동꾼 이런 단어들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준동이라는 뜻 아십니까? 저는 몰라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힘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벌레 따위가 꿈적거린다.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린다. 예, 역시나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특히 발언 중에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예. 이는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시민사회와 야권, 노동계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몇 차례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가깝게는 반국가 세력이 현재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말했는데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네, 다닌다. 이는 사실상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요. 특히 이번 경축사에서 보듯 윤 대통령의 이 정부의 가치관, 보수에 기반을 준 이 가치관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그 명분을 더욱더 확실히 세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권 측에서는 반국가 세력대 검찰총장 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실시간 댓글로도 야 광복절에 일본이 파트너라고요? 이런 말씀 남겨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마 이번 경축사는 센 파장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 힘이 있어요. 예.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뱉었잖아요. 경축사를 보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공산주의는 뭐고 또 공산 전체주의는 또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산당 기관지의 방통위원장도 후보자의 말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뭐 몇 나라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베트남, 북한 정도인데 정황상 지금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에 북한을 맹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그 방지해야 된다 이런 게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볼 게 이 북한을 맹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특정해서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했고 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정황상 북한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리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추구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뭐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시. 예, 지금의 야당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진보 진영 시민 단체까지 북한을 맹종하는 세력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진다면 지금 당장 약간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예. 시민사회도 가만히 있질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이 냉전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한참 전 얘기인데 그런데 박상민님께서는 일본이 파트너라고 말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한미일 동맹. 찬성하는 입장에서 신냉전이 도래한 상황에서 당장의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과거사 문제는 접어두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다툼이 있군요. 예,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어쨌든 보통 뭐 평화기조, 통일지향 이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나오는 내용을 경축식에서 많이 표현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18일입니다. 예, 사흘 뒤인데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사흘간 상을 치르고 18일 예정대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미일 정상들이 만났을 때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이 다뤄지게 될까요? 이 삼국이 결국 안보 협력을 구체화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보 협력이요? 네, 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한미일이 함께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 공동 성명으로 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방어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한미일 삼국의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또 보이고 이와 함께 뭐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경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협력 체계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한 차례 정도는 열자, 정례화하자 이런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국의 이 전략적 연계 이 관련 내용이 담길 것 같군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이번 경축사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이 삼국이 공조해 가지고 평화 번영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안보 핵심의 키워드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안보의 요충지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으로 바뀐 지 꽤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견제라는 그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구로 계속해서 지금 뻗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구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만 해협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이 견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미일 세 나라가 공제하는 게 좋을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안보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중에서 최고의 핵심 의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력 수위 문제를 설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과 이제 결을 달리하고 있는 한미일 이 구조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또 다른 소리를 내는 게 역시 또 오염수 방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 일본의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관련 보도가 일본으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 정상의 양해를 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미국 이 개별 정상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일본 측에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실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의 의제가 뭐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당길 것이다.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이 뭐 오를 것이다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네.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혹시 답변 같은 게 있어요? 네, 사실 그 이르면 이달 말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삼국회의 의제에 오염수 방류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안보 협력 얘기만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미 1년 이상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해 왔고 또 일본과 협력 체계를 맞췄기 때문에 더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일정은 일본과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결정할 문제이고 이미 한국이 일본 측에 요청한 내용은 일본이 대부분 숙지를 했기 때문에 예.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 방류할 것이다. 일본 보도로부터 약간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총선을 위해서도 뭐 눈치를 본다, 네. 뭐 시점을 잡는다 이런 보도가 일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교수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그러면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보통 정상회담 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실무자 회의를 한번 거쳐요. 예, 예. 이때 우리 정부 측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거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동의와 지지가 있으면 공식적인 동의와 지지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편한 것은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버리면 정부 여당에게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다가오는 총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거론 안 한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논의가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이후에 뉴스테이블 끝나고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소송과 또 헌법소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 관련 아이템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부패 관행이 만연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예요? 네,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감사인데 네. 이번에는 고성군과 마산의료원 또 여성가족재단 등 6곳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패 사례는 돋보이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고성군의 사례가 있는데 고성군의 고성군이 한 고성군위원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무사와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예. 수의계약을 맺어서 이 등기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어서 총 206건 9,825만 원을 이렇게 계약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보통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해충돌했네요. 네, 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그 배우자 등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를 보면 고성군이 이해관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 고성군의 한 부서는 이 군의회로부터 수의계약책을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고도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를 두고 고성군은 이번 이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 사항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예. 본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줄구차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이 고성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정황상 이렇게 된다면 어떤 커넥션이 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네. 있는데 예. 지금 안 그래도 여러 의혹 때문에 우리 전국이 들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인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 그 상식적 순위에서 접근해야지 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좋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한번 좀 잘 그 속담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감사하면은 이해충돌 소지가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해충돌이 이렇게 밝혀지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게 또 채용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직원 채용할 때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마산의료원이 먼저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9명을 채용했는데 예. 이 노인 학대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산의료원이 사실 노인 관련 기관이어서 예. 관련 범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 출자 출연 기간의 인사조직 내부 규정에도 임용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원 32명을 채용하면서 임용 예정자에게 결격 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만 이렇게 받고 예. 실제적으로 성범죄 등은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특히 두 기관은 규정이 없던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는데 가령 들어서 종합병원 경력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예. 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렇게 없던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범죄 경력 조회하는 게 더 수월한 일일 것 같은데 이거는 둘 다 거꾸로 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 복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었다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인데 야외 미술품 중에 한 작품이 훼손됐는데 예. 이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관리 중인 미술품의 대장과 실제 보관하는 작품의 수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축산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도 이번 감사 대상이었는데 둘 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또 수의계약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예. 이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훈계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앞서 이미래님께서 감사 결과 어디서 볼 수 있냐고 하셔서 예, 제가 앞서 찾아보니까 그 종합 감사 결과를 도 누리집에 맞습니다. 올려놨다고 합니다. 네. 예, 경상남도 홈페이지 누리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이 부패가 만연합니다. 사실 근데 놀랍지가 않아요. 이게 색다른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내정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다음에 요즘 기관이나 학교에 제가 특강을 나갈 때도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꼭 먼저 사전에 발급해가지고 예. 그걸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강 나갈 때도 이거를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안 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당 문제가 좀 거론이 되는데 네네. 시간 내 근무수당 지급권 같은 경우는 돈 가지고 장난을 친 거잖아요. 시간 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져갔을 경우와 그다음에 아니면 그 본인이 그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갔을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수당은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환수 조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훈계 주의 조치를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훈계 주의 조치도 제명 심사라든지 또 그 증거 심사에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이런 게 좀 뿌리 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댓글로 별 반응이 없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나시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 얘기만 저희가 주로 하는데 이번엔 좀 속 시원한, 시원하게 뚫리는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RT예요, SRT. 네. 9월부터 진주에서 이제 수서역으로 SRT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진주역뿐만 아니라 마산역, 창원중앙역, 김해 진영역과 밀양역에서도 SRT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9월 1일부터 매일 하루 왕복 2회 운영이 되고 진주 출발을 기준으로 사면 오전 7시 8분 또 오후 4시 47분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운행 시간이 KTX와 비교했을 때 기존의 KTX 타고 진주에서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해서 SRT를 네. 탄다고 했을 때 네. 바로 SRT를 탔은 거와 비교를 하면 30분 가량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네, 걸리는 3시간 한 30분 정도로 잡으면 3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열차 운임 같은 경우 KTX와 역시 비교하면 약 6,50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절약이 되고 진주역에서 출발해서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김해 진영역, 밀양역을 경유해서 서울 수서를 잇는 SRT가 다음 달 그렇죠. 9월부터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하루 왕복 2회면 이제 총 4번 움직이는 건데 야, 이거 좀 짧긴 한데 횟수가 적긴 한데 앞으로 보면 가져가 있을 거고 그 전에 도민들 확실히 좀 편해지겠네요, 교수님. 편해지는 편해지는데 이 우리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조금 유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SRT는 수서 지역으로 가는 급행 열차잖아요. 고속 열차고 그러니까 강남 진출이
그 용이한 그렇죠. 기차란 말이에요. 예. 이 교통망 확충은 도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삶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빨대 효과가 일어나요. 돈과 사람이 새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통망 확충 못지않게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부작용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남부 내륙 철도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그 부산 마산 또 경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전동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개통됐을 때 이제 빨대 효과를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고 이 지역 균형 발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경남 이 도민에 있어서도 이 청년들 이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도지사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도지사가 박한수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에 2017년, 2022년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허가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었고 그리고 도지사 당선 당시에도 공약 과제로 선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진주와 서울 수소로 있는 SRT 고속열차가 다음 달인 9월부터 이제 운행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마음이 뻥하고 뚫리는 그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테이블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